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입니다. 배워야 산다 시간이 벌써 세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1강과 2강 때는 좀 거시적인 관점, 미국의 금리 스탠스라든지 또 고용과 물가에 대해서 좀 논해봤습니다. 그때 다들 좀 복귀해보면 기억이 나실 겁니다. 물가와 고용, 어느 한쪽은 거짓을 하고 있다. 결국 우리가 배워야 산다를 진행하면서 CPI 발표가 나왔지만 물가의 고착화 현상까지 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증시는 내려올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는 이제 시황대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3월 달에 또 CPI 지수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얼마 전에 엊그저께죠. 지난주에 이제 PC 개인 소비 지출 지표가 나왔지만 역시나 소비 지출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제 주관적인 평입니다만은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는 재화 제품 가격의 물가는 잡혀가고 있지만 서비스 물가 부분은 인식의 변화가 좀 있었다. 그래도 여전히 좀 어렵습니다. 미국에서 고용에 관한 것은 그것이 참이든 거짓이든 찐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그걸 부정하게 되면 안 되겠죠. 그런데 고금리로 지금 달려가고 있지만 물가가 내려오지 않는 상황. 역시나 이런 부분 때문에 연준 의원들이 강성 긴축 기조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우리나라 국내로 약간 좀 돌아와 보면 그렇다고 해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미국의 스탠스를 계속적으로 쫓아가고 있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번에 금리를 동결했죠. 호주도 동결했고 약간 유동성 확대 국면. 앞으로 이제 중국의 스탠스가 가장 중요할 텐데 지난주에 있었던 중국 LPR도 금리가 동결됐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제 뼈대를 좀 세웠기 때문에 앞으로 증시의 상단 허들은 높으나 우리가 과연 어떻게 시장 대응을 좀 해갈 것인가가 중요하고요. 그 안에서 이제 요즘에 주도주 측면,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또 최근에 수출이 좋은 조선이라든지 이런 주도주를 좀 다루기 전에 오늘은 AI 로봇 시대의 완벽 분석이라는 것까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완벽 분석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하겠지만 지금의 가장 핫한 테마는 역시나 로봇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인정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단지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AI와 로봇이 같냐? 좀 다르다는 것까지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힘차게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지능형 로봇이라고 먼저 좀 칭하겠습니다. 혁신의 출발이라는 소제목으로 좀 써봤는데 이제는 좀 지엽적인 부분에서 거시적인 부분으로 좀 발전을 해가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로봇이 없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사회 전반 곳곳에 의료용 로봇이라든지 여러분들 우리 복강경 수술할 때 아시죠? 그때도 의료용 로봇이 있었고 근데 좀 전반에 퍼져 있긴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알다시피 넓게 실생활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요소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로봇 시대가 이제 펼쳐지고 있는데 지금은 로봇의 모멘텀 단계인 거는 확실해요. 이거는 일단 짚고 모멘텀으로 많이 됐던 섹터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 생각을 해보면 2020년대에 5G도 있었고 또 2021년에 생각해보면 메타버스도 있었고 또 게임 쪽에서 보면 플레이투도 언더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혁신적인 테마들이 만들어지긴 합니다. 유동성 확대 국면이든 축소 국면이든 언제나 이제 테마는 만들어지는데 이 테마에 대한 지속성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배워야 산다 시간에도 결국은 공부를 하는 이유가 이거겠죠. 지금은 AI 시대인데 광풍이 좀 불고 있고 모멘텀 단계인 것만큼은 뒤에도 보겠지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그럼 좀 달려들 거냐? 아니면 이제 주가가 모멘텀 단계에서 시장의 재평가 단계로 가겠죠. 시장의 대평가에 정말로 현란한 비판과 평가를 받을 텐데 그럼 조정이 좀 나오겠죠. 지금 메타버스처럼. 그 조정폭이 나왔을 때 앞으로 성장 산업군의 한 축을 좀 차지하면서 우리 전기차처럼 2차 전지처럼 우리 실생활의 접목 요소들이 얼마만큼 있을 것이냐. 그리고 지금은 너무 난립해 있어요. 그것이 산업용 로봇인지 지능형 로봇인지 그것이 AI인지 등등의 구분이 굉장히 모호합니다. 뒤에도 정말로 이제 AI 로봇이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냐 버블이냐 거품이냐 이 부분을 좀 다루겠지만 지금의 로봇 시장의 형태를 좀 보게 되면 지엽적인 부분에서 좀 거시적인 부분으로 발전해 가는 과정인 것만큼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유동성 축소 국면인데 우리 시청자분도 아시겠지만 과연 정부에서는 어떤 형태를 좀 취하고 있느냐,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데 과기부라고 이하 적었습니다. 여기서도 디지털 100만 인재를 양성하겠다. 좋습니다. 네, 우리나라 국가 전략 산업이 될 거고,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로봇에 관해서는 후발 국가입니다. 선진국 반열에 들어서기는 조금 무리가 있고,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서 상당히 기술력이 좀 떨어지는 측면은 분명합니다. 어쨌든 정부 정책으로 인재 양성에 본격 시동을 좀 걸고 있고, 이건 이제 국회 예산처에서 나온 건데 올해 이제 총 투자 내용입니다. 국가에서 총 4,537억을 투자하고 52,000명 양상을 하겠다 그랬었어요. 요즘에 트렌드가 좀 아쉬운 게, 여러분들이 아시는 반도체가 국가 전략 산업이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예전에는 우리 또 MZ 세대는 지금의 세대들, 또 지금의 30대 분들, 또 40대 분들, 50대 분들과 완전 틀린 것 같아요. 삼성에 대한 메리트, LG에 대한 메리트, 대기업에 대한 메리트가 굉장히 강했다면, 지금은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을 찾아서 떠나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로 고급 인력들이 잘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로봇도 마찬가지로 이제 앞으로 이제 성장 산업군이 될 거고 국가 전략 산업으로 끌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정부 정책으로 인재 양성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섹터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좀 이제 개요 측면이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 대학원을 신설한다고 해요. 이 부분은 참 신박한데, 대학원이 보통 관련학과에 가가지고 우리가 석사를 받을 때 조금 더 깊은 학문을 연구하게 한 과정인데, 인공지능 반도체 대학원. 여기 그러면 이렇게 써야 되겠죠. 네. AI 반도체 대학원 신설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해가는 전략, 이런 부분들은 주식시장에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원전도 그랬죠. 아직은 좀 이제 지금은 좀 식었습니다만은 초반에 국가 정책과 맞물리면서 어떻습니까? 원전들도 폭발적으로 시세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뉴스플로우가 조금 시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초중교육 확대 시행을 한다고 해요. 그 AI 쪽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어렸을 때 우리 과학 시간이라고 그러잖아요. 공부하는 건 재밌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식시장을 항상 너무 요즘에 침체기라고 해서 어렵게 접근하는 요소는 좋지 않으니까 과학 시간인데, 그때 어렸을 때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림 그릴 때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국민학교 시절이었죠. 지금은 초등학교인데 하늘을 나르는 자동차 이런 것들 그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 그 리모컨으로 무선 조정하는 키트라는 그런 자동차가 있었습니다. 네. 600만 달러의 사나이, 이런 거, 인조인간 로봇들, 이런 시대가 시간이 좀 흐르고 나서 보니까 30년, 40년 만에 도래하게 된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생각해보면 전선이 없는, 줄이 없는 전화기가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참 아쉬운데, 그러니까 이런 과정인 것 같아요. 벌써 드론 택시가 나오고 있고, 여러분들 이것도 진짜 깜짝 놀랄 노짜죠. 드론 택시가 나오고 있고, 스마트폰이 거의 국민 일일 폰이 되고, 집에 전화가 없는 세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스마트폰이 없다, 휴대폰이 없는 가정 찾기란 참 어렵죠. 시대가 발맞춰 가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 페이지지만 로봇이 우리 실생활에 얼마만큼 접목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냐, 특히나 지능형 로봇이. 첫 페이지를 좀 이렇게 출발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로봇 시대가 앞으로 올 것이냐, 앞으로. 왜냐하면 장기 투자를 해 가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지금 이제 장기 투자를 하기에는 좀 따라가는데, 뒤에 로봇 관련 종목들을 좀 보겠지만 AI 관련된 종목도 보고 좀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거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앞으로도 우리 성장 그 섹터가 굉장히 틈바구니가 좁지 않습니까? 2차 전지도 있고, 민감주이면서 성장주인 반도체도 있고, 요즘은 분명히 반도체가 민감주이긴 하지만 성장주도 맞아요. 이제는 AI 반도체 시대고, 또 전기차, 자율주행, 그 틈바구니가 굉장히 좁아가지고 그 성장주의 한 축으로 들어가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메타버스 시대도 굉장히 그때 10조 시장이 열릴 것이다. 20조 시장이 열릴 것이다. 시세 분출이 좋았는데 실적이 받침이 안 되니까 주가 떨어졌어요. 플레이 투 던도 야 이거 신박하다. 게임하면서 돈 버느냐. 근데 샌드박스 규제 뭐 이런 게 없고 우리나라와 중국만 반대하다 보니까 또 가상화폐 디지털 화폐와 맞물리는 이런 노이즈들 때문에 지금은 또 소리 소문 없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 로봇만큼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는 이 로봇 시장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것과는 좀 다르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P2E를 할 때 이 플레이 투 던을 했을 때 이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뭐가 좀 틀리냐면 여러분들 자 게임이라는 접목 요소에 붙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게임은 뭐냐? 이게 본질적 요소예요. 지금은 수업하는 거니까 맞죠? 게임이라는 본질적 요소 뭐냐? 신작. 이게 재미있느냐? 새로 나온 게임이 재미있느냐? 예를 들어 최근에 나와서 좀 히트를 쳤던 게 카카오 게임즈의 오딘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그 전에는 뭐냐? 역시나 NC소프트의 리니지였어요. 그런데 막 트럭 타고 데모하고 야 이거는 너무 과금이 심하다. 확률이 극악이다 등등. 결국은 이 게임의 본질적 요소에 대해서 실패를 했었어요. 그리고 뭐 파노 중국. 근데 지금 그때 당시에 이 플레이 투 던이 나왔어요. 야 게임하면서 돈 벌게 해줄게. 근데 결국은 안 됐어요. 지금은 소리 소문 없어요. 결국은 다시 이쪽으로 왔어요. 게임이 재밌냐 신작이 재밌냐 외접하는 기대감은 어떻게 되느냐 등등. 이 내용으로 게임주가 움직입니다. 근데 로봇은 어떠냐. 이 플레이 투 던은 이제 부된 요소지 않습니까? 로봇은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기술력이 뒷받침되고 신박한 것들, 본질적 요소인 거죠. 로봇을 어떻게 부된 요소라고 칭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보다는 주된 요소인데 아직은 모멘텀 단계라는 것이죠. 이 부분까지 정리를 좀 해드리고요. 내용 한번 보시죠. 지금은 지능형 로봇, 혁신의 출발이라는 재료로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일단 로봇의 용도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러분들. 사용처도 당연하고 의료, 교육 등등 뭐 너무 많죠.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토마토 공간에 이 카메라가 총 4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방송국들은 다 카메라 감독들이 있어요. 우리 PD님들도 아시겠지만 이 카메라가 로봇입니다. 어떻게 보면 산업용 카메라 로봇이라고 좀 칭해야 되겠죠. 이토마토 방송국이 설립되고 실제로 KBS 방송국이나 이런 데서 견학도 많이 오셨다고 해요. 다른 방송국 가게 되면 이렇게 카메라가 탁 서 있어가지고 우스갯소리로 몇 년 차야 이렇게 물어보고 합니다. 카메라 앞에 지나가지 말라고. 근데 여기는 이렇게 카메라가 전자동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레일을 타고. 그러니까 이미 이 방송국의 이 산업용 로봇 카메라도 이렇게 움직이는 게 제가 알기로는 뭐 PD님들 정확히 하시면 10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방송국은 독특하게 카메라 감독이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봐도 사용처는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로봇이 이제 이겁니다. 이걸로 중요해. 이 지능형 로봇이 나중에 이게 굉장히 뒤에 중요합니다. 고부가 가치가 창출되고 산업 전반에 파급 효과가 있다는 것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갔을 때 아까 우리가 플레이 투 던 게임 봤잖아요. 그게 고령화 사회랑 상관이 있습니까? 게임을 20, 30대 때 많이 해요. 60대, 70대도 게임을 적극적으로 한다. 나는 맨날 롤을 하고 배틀그라운드를 하고 있다. 배틀그라운드 하는 할머니, 할아버지. 생각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은 누구나 늙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말을 안 듣는 건 당연한 거고 누구나 나이를 먹으면 힘이 떨어지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노인 공경이 있는 거고 레이디 퍼스트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고령화 사회로 가니까 당연히 수요가 확산되죠. 요즘은 예전엔 그렇습니다. 야, 나 환갑이야. 예 그랬죠. 요즘은 환갑잔치 합니까? 60부터 시작이라고 그러죠. 60부터. 네. 정정하세요. 막 날라다니세요. 요즘은 7순 잔치도 잘 안 해요. 네. 8순 정도 돼야죠. 8순. 네. 8순 정도. 예전에는 환갑잔치 한다 이랬었는데 요즘은 뭐 고이? 뭐 이 정도? 뭐 여기서부터 나지. 그게 뭐냐? 그만큼 이제 고령화 사회가 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봇이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시대를 조금 더 생각했을 때는 분명히 성장 산업의 한 축이 될 것 같아요. 제 나름대로 한번 이렇게 써본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의 이 성장 산업군을 이렇게 딱 봐보게 되면 우리가 그 성장 섹터에 세 가지 흐름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뭐든지 성장 섹터는 처음에 모멘텀, 시장의 재평가, 완숙기 요렇게 갑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 완숙기 늘 말씀드렸죠. 스마트폰이에요. 근데 이 스마트폰이 이제 폴더블 폰이 나오면서 약간 좀 신박해져 가지고 G 플립 1이 나왔을 때 히트를 쳤어요. 지금 4까지 나왔어요. 자, 이렇게 과정을 거쳐 가는데 그러면 우리가 성장 산업군을 이렇게 딱 벌쓸 때 스마트폰 다 있잖아요. 우리 거의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가지고 있고 보시는 시청자분들. 자, 지금 또 뭐가 있습니까? 전기차가 있잖아요. 2, 3년 전만 해도 4, 5년 전만 해도 전기차 탄 사람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전기차를 한 4, 5년 전에 산 것 같은데 지금은요. 주변에 흔하게 볼 수 있죠. 이런 부분들이 장기 투자의 가장 핵심입니다. 앞으로. 제가 봤을 때 앞으로 그러면 가장 먼저 시대가 도래할 수 있는 것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자율주행, 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많이 할 거예요. 어떻게 전기를 만들 것이냐. 이런 부분. 그리고 약간 뭐 드론, 그 다음에 로봇 이렇게 가는데 어떻게 보면 이 로봇의 뭐 조금 완전히 이 꼴은 아닙니다만 AI 이 시대가 여기를 이끄는 뭐 에너지를 좀 제외하고는 선두주자일지도 몰라요. 자율주행에도 결국은 인공지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이 앞으로 성장 산업군의 완벽한 어떤 시장의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뭐 일상적으로 책에서 볼 수 있는 내용들이지만 그런 부분들은 실생활 접목 요소가 훨씬 강하게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주가에 뭐 버블이 아니냐 이건 뒤에 논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요즘에 그 여러분들 커피숍에 가시게 되면 그게 다 산업용 로봇이에요. 식당에 가도 우리 요즘 식당에 가면 이렇게 반찬 이렇게 올려놓고 로봇가 이렇게 이동하는 식당들이 있습니다. 종업원들이 있으신데 그러면 반찬 그릇을 이렇게 내리거든요.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요즘 커피숍 가면 다 뭡니까? 키오스크. 좀 아쉽기도 해요. 솔직하게. 왜냐면 이제 고용을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결국 노동력에 대한 대안은 되는 거죠. 결국 노동력에 대안은 뭡니까? 인건비 절감.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성장 산업군이 뭐 2년 뒤에 3년 뒤에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실성한 접목 요소가 상당히 깊겠구나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지능형 로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장을 좀 보시죠. 종목은 조금 이따 뒤에 나름 그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아까 제가 주제를 일부러 소주제를 계속 강조드렸어요. 뭐라 그랬죠? 지능형 로봇이라고 했어요. 뒤에 로봇의 종류를 나누겠지만 그러니까 지금의 시장이 그 로봇 테마, AI 테마가 가는데 상당히 오늘 방송을 보시면서 오늘도 AI 로봇이 움직였거든요. 조심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 제가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지능형 로봇에 매매하셨습니까? 뭐 이렇게 좀 여기다 앞에다 써보죠. 매매. 지능형 로봇에 하셨습니까? 산업용 로봇에 하셨습니까? 아니면 AI에 하셨습니까? 조금 더 가볼까요? 뭐 메타버스 하셨습니까? 지금 뭐 메타버스는 지우더라도 구분은 돼 있는데 그냥 같이 가요. 내가 투자를 할 때 지능형 로봇인지 지능형 로봇 회사고 그걸로 매출이 나오는지 산업용 로봇인지 그걸로 매출이 나오는지 AI인지 AI 알고리즘을 하고 있는지 그걸로 매출이 나오는지 우리 시청자들은 그 개인 투자자들은 구분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린데
테마는 늘 기회가 있어요. 테마를 쫓아서 내가 성공해서 돈을 벌면 당연히 행복합니다. 장기 투자든 단기 투자든 수익이 나는데 대다수는 여러분들 테마를 쫓아가면 그때가 꼭지예요. 자, 이 표를 보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뭐라고 써있죠, 여러분들? 글로벌 서비스 로봇 부분별 시장 규모입니다. 기타 빼고요. 외골격 필요 없고요. 공공도 필요 없습니다. 엔터 요즘 뭐 여러분도 모르시겠지만 엔터의 딥러닝 기술을 이용하고 우리 언니 오빠들 팬덤이라고 하죠. 약간 이거는 메타버스가 약간 결합돼 있어요. 근데 가상 공간에서 만납니다. 그것도 다 AI 기술이죠. 가상 공간에서. 저는 저희가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네이버 제페토가 다 이런 건데 정말로 거기 들어와 있는 연예인이 진짜인지 그 연예인이 접속해서 하고 있는지 알 수는 없어요. 아,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열광해요. 여러분들. 열광해요. 거기 가면 캐릭터들이 다 명품 입고 있습니다. 엔터. 뭐 국방은 뭐 당연하겠죠. 농업도 당연할 것 같습니다. 전자동화를 계속 만들어야 되겠죠. 의료는 진직 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복강경 의료기술 할 때 로봇 팔들이 이렇게 수술하죠. 가정. 이거 당연하죠, 여러분들. 뭐 있습니까? 로봇 청소기. 저희 집에 세탁기 있고 건조기 있는데도 다 AI예요,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습니다. 네. 오고 있죠. 실생활 접목은 되고 있어요, 분명히. 네. 이거는 뭐냐, 여러분. 이게 지금 산업용 로봇인가? 이거 지능형이에요. 이거. 지능형 로봇. 제일 큰 데가 어딥니까? 물류. 아직까지는 그래요. 글로벌 서비스 로봇 부분이 물류에 집중되고 있어요. 물류 산업에 집중되어 있는 양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과연 선별화가 되었을 때 지금 여러분들 AI 하고 있잖아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AI하고 계속 착각하시는데 제가 이거 다 확인을 하고 왔어요. 우리나라 그 경제방송국이 상당히 경제 채널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8개인가 9개 정도 되는데 다 보고 왔는데 AI는 로봇이 아닙니다. 네. AI하고 로봇하고 같이 쓰시면 안 돼요. 분명히 다릅니다. 본질 자체가 틀려요. 지금은 로봇을 하고 있고 물류 산업에 집중된 양상이에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 이게 가장 중요하죠. 제가 깔끔하게 지워드릴게요.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앞으로 로봇 시장이 이제 어차피 지금은 모멘텀에서 접근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방송을 듣고 주가가 조정받아서 내가 각을 재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한번 파고 들어가 봐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 시장의 재평가 구간으로 갔을 때 분명히 실적을 따질 거예요. 그렇죠? 로봇을 할 때 그럼 어디로 가야 된다는 소리예요? 적어도 여기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트를 해석할 때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글로벌 서비스 로봇 분야에서 시장 규모가 어디가 가장 크다? 물류 가정이니까. 여기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류로 가야 되고요. 공략 포인트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기업을 분석할 때 그 기업이 물리용, 산업용 로봇을 제작하는 것인지 가정에 있는 가전제품 로봇을 만드는 건지 의료용, 특수한 부분에 로봇을 만들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매출이 어떻게 되는 건지 왜? 시장 상황이 큰 데를 공략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외골격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외골격 로봇을 만들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이게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지금은 물류에 집중이 되고 있다. 자, 속도를 좀 이제 내볼까요? AI하고 물류는 다르다. 자, 로봇에 관해서 산업용과 지능용 로봇의 구분입니다. 여기 그림 우리 PD님이 아마 정한민 PD가 이거 한 것 같은데 여기 산업용 로봇입니다, 여러분. 네. 잉 집어가지고 옮기는. 이게 효율성, 성과예요. 도구로서 약간 반자동이죠. 반자동. 수동적 형태예요, 지금. 근데 아직은 여기가 큽니다, 여러분들. 아직은. 이거는 진작에 있어 왔어요. 지능형 로봇이 뭐냐?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이거 정말 그림 잘 갖다 놓으신 것 같은데 인간 중심이 초점이에요. 그래서
가장 뒤에 있다 기술력을 보겠지만 인터페이스가 가장 중요해요. 제가 오늘 그리고 뭐 장소, 환경 판단을 해가지고 능동적 형태입니다. 지금 이제 식사하시니까 여러분들 퇴근하시면서 뭐 또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재미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오늘 회원 교육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지금 챗봇이 유행인데 미국에서 설문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 AI 챗봇에 관해서 GPT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이 41%. 중간, 반대도 아니다, 뭣도 아니다. 합친게 40%. 그러니까 찬성하는 의견이 20%밖에 안 돼요. 선진국에서. 반대나 의견이 없는 게 80%입니다. 나중에 뒤에 나오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자, 지능형 로봇이 있어요. 지능형 로봇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능, 제어, 부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자, 지능형 로봇에 이족보행 로봇이 있습니다. 제 앞에. 제가 너무 못생겨가지고 뭐 시각, 로봇은 이제 카메라가 대처하고 청각 이렇게 대처를 하는데 저를 인터페이스를 읽었는데 사람으로 인식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 개가 그 로봇이 경비견 개였습니다. 뭐 웃지 마시고 저는 사람 맞습니다. 네. 뭐 미남은 아니지만 훈남입니다. 저를 물어버렸어요. 그 로봇 개가. 그래서 뭡니까? 이 인터페이스 기술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지능형 로봇의 핵심은 인간 중심의 초점이에요. 자,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아까 뭐라 그랬죠, 여러분들? 집에서 아까 가장 지금 많이 찾아내는 게 물류고 가정이라 그랬잖아요. 가정, 로봇 청소기, AI 세탁기, AI 건조기, AI 냉장고 다 누가 중심이죠? 인간 중심이에요.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진일보된 것들로 가겠죠. 제가 우스갯소리를 좀 한번 해봤고요. 자, 그래서 지금 대세구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제. 그래서 1위가 뭐였죠, 여러분들? 아까? 여기다 써놓으면 돼요. 아까 1위가 뭐였죠? 물류. 그러니까 차트도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시사하는 바가 뭔지. 물류. 여기 뭐죠? 뭐 대표적 가정으로 이렇게 쓰시면 돼요. 산업용 로봇에서 지능 로봇으로. 이게 뭐죠? 실생활의 접목 요소가 가까워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코로나 이후에 이제 로봇 산업이 좀 고도화돼 가고 있습니다. 보면 뭐 우리가 어려운 용어는 이런 거는 여러분은 쓸 필요가 없어요. 네, 그냥 제가 이제 갖고 온 거지만 융복합 기술력의 집합체겠죠. 뭐 로봇이 뭐 시뮬레이션도 돌려보고 머신러닝도 해보고 그죠? 인공지능이라는 게 여러분 AI예요. 이게 인공지능이 인식해서 로봇의 운동 제어를 하고 좌로 움직여 우로 움직여 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를 고도화시키고 하드웨어 어떻습니까? 로봇에도 모터가 있겠죠. 에너지를 출력하려면 뭐 배터리도 필요할 거고 또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요. 이거는 자 이렇게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죠. 그러면 이렇게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대기업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대기업에서 주식은 항상 뭐라 그랬죠, 여러분들? 대장주가 가고 중소형주가 가요. 네. 아니면 중소형주들이 갈 때는 테마가 형성되면서 퍼포먼스가 조금 더 좋습니다. 정말로 이건 첨예하게 대립돼요. 보시면 가끔 이렇게 상담 받아보면 이런 거 있죠. 예를 들어 나는 포스코, 나는 삼성바이오. 무겁고 시가총액이 큰 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반면에 나는 됐어. 나는 무조건 매매. 야, 주식도 이렇게 파닥파닥 좀 움직여야지 할 맛이 나지. 이건 성향의 차이예요. 그런데 확실한 건 있습니다. 성장 섹터에 주된 요소를 이끄는 것은 대장주이고 대기업이지 중소형 기업은 아니에요. 네. 그러면 여기서 자 산업용 로봇에서 지능 로봇으로 가는데 우리 대기업들은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LG전자를 실례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LG전자는 제가 뭐라 그랬죠? 예전에 LG전자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2년 전으로 돌아가게 되면 자 가전은 LG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약간 반론을 제시하는 분도 있는데 뭐 그래 뭐 LG가 좀 비싸지 더 뭐 스타일러라든지 같은 값이면 세탁기라든지 실제로 더 비쌉니다. 자 스마트폰이 LG다. 없어졌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LG 건 아니지. 이렇게 하신다고. 결국 없어졌어요. 만년 적자니까 7년 동안. 그리고 나서 LG전자가 본격적으로 투자했던 게 뭡니까? 첫 번째가 이게예요. 전장, 자동차. 지금 뭐 연말까지 100조가 될 거라고 해요. 수주 잔고가 예측입니다. 실제로 뉴스에 나와 있는 예측이에요. 그 다음에 어디에 투자를 했냐? 여기 투자를 하고 있어요. 로봇 인공지능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처음에는 여러분들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제조용 산업용 로봇 로보스타 인수를 했어요. 그리고 로보티즈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보시죠. 그러니까 LG전자가 딱 하는 게 여기 지능형 로봇의 진출 대기업이라고 했어요.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가전. 아까 물류 다음에 뭐였죠? 가전. 가전 서비스 로봇 중심의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어요. 이게 지능형이에요. 그러면 지금 LG전자는 로봇으로 움직이나요? 그렇진 않죠. LG전자의 동력은 여러분 전장산업이에요. 나중에 혹시나 분할을 할까 봐 걱정되는데 전장산업에서는 지금 흑자가 나고 있습니다. 근데 로봇과 인공지능이 조금 더 매출이 높아지고 기술력이 위로 가고 대장주 역할을 하게 되면 LG전자의 퍼포먼스는 더 좋겠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확실하게 애플카가 되면 LG전자 주가가 더 좋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차트를 좀 봐야 되는 게 이 부분입니다. 지금 차트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걸 좀 꺼야 되나요? 자, 차트가 나가네요. 좀 보시죠. 이게 상당히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지금 LG전자에서 지분을 갖고 있는 이 로보스타의 모습이에요. LG전자 여기 지분을 한 15%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나마 자, 이 종목을 내가 로봇으로 했다 이거예요. 지금 로보스타인데 여기 뒤에 누가 있죠? LG전자. 이런 회사는 LG전자 지분을 갖고 있잖아요. 지분 매각을 하지 않는 이상 망하지 않아요. 접근을 하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시세가 거의 똑같습니다. 이렇게 기관행보로 쭉 가다가 시세 터졌고 눌림목 2의 반등 쌍봉 만들어지고 돌파 못하면 주가 떨어지겠죠. 이제 테마가 식는 과정인데 그럴 때도 이런 걸 고르면 돼요. 근데 제가 여기서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LG전자가 갖고 있는 이 회사가 제가 알기로는 매출이 그나마 제일 낮거든요. 로보스타인데 자 위에 써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거 간단하게 확인하시면 되는 거니까 여기 써 있네요. 주주 현황 LG전자 외 1인 지분율 33% 써 있습니까? 자, LG전자가 갖고 있어요. 여기 실적을 보시게 되면 이때 2천억이었어요. 2017년에. LG전자가 이때부터 로봇 시장 진출할 때입니다. 그래서 돈이 되니까 가져왔어요. 매출 계속 떨어지다가 작년, 재작년부터 조금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이런 회사는 상패는 안 돼요. 근데 지금 모멘텀 바람이 불어주니까 갔다 이거예요. 최근에 LG전자가 또 지분 인수를 한 이 회사는 로보티즈입니다. 여기도 지금 3년 연속 적자긴 하지만 4년 연속이 아니니까 상패 적격성 심사 대상이 아니고 5년 아니니까 관리 종목 지정은 안 되겠죠. 여기는 아직은 매출액이 확실하게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들. 여기 뭐 259억인데 옛날에도 243억, 250억이에요. 이거는 외형 성장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로봇이 성장주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기에는 아직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 매출이 가장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일단 외형 성장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로봇의 테마가 불고 있는데 성장주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무엇이? 기업의 실적이. 이렇게 답을 하는 겁니다. 외형 성장이 돼야 되는데 외형 성장이 안 돼. 그래서 주가를 지금 당연히 밸류가 높고 몰리면 끝나는 거예요. 예전에 메타버스처럼 됩니다. 외형 성장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의 실적이 안 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하겠죠. 이따가 차트 모습 몇 개 더 보겠는데 자 돌아와서 이거 보시죠.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약간 불편하더라도. 자 보시면 자 LG전자는 지금 지능형 로봇을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작년에 발표했습니다. 3년간 240조 투자하겠다. AI하고 로봇 투자 계획을 발표했어요. 삼성전자가. 그러면서 매달 4월에
처음에 삼성전자가 2021년에 말한 게 뭐였냐면 장애인 돕는 로봇을 만들겠다. 아주 잘했죠. 네. 그리고 그때 또 이야기가 뭐가 나왔냐.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현대차, 보스턴 다이나믹스 인수하면서 지분 80% 인수했습니다. 로봇계. 이 로봇계를 보게 되면 그 자동차나 인간이 갈 수 없는 지역에 로봇계를 보내서 로봇계의 눈으로 탐사 같은 걸 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이제 대기업들이 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 대기업들이 진출하려고 하는 의도와 시그널 언제였죠? 2021년. LG전자 지분 가진 것도 한참 됐습니다. 그러면서 로봇의 모멘텀 단계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매출로 이어지고 있느냐?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로봇의 핵심 기술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이제 로봇도 공략을 하실 때 그 회사가 무엇을 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그 회사가 산업용 로봇을 하는지 지능형 로봇을 하는지 AI를 하는지 알고 사야 된다는 거죠. 지능형 로봇의 핵심 기술은 이 세 가지예요. 여러분들. 정말 구체적이네. 지능, 로봇의 시각이 필요합니다. 이게 뭐겠어요, 여러분들? 카메라. 로봇의 눈이 다른 걸로 돼 있지는 않겠죠. 지능. 그 카메라와 소리로 인식을 해서 추론을 합니다. 추론을 해서 인간 중심의 인터페이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랬죠. 로봇 개에 카메라를 달아놓고 경비견을 세워놨는데 제가 너무 못생겨서 저를 물었어요. 그럼 이게 잘 안 된 거죠. 네. 지능이 형편없는 거죠. 그렇죠. 이런 문제도 생길 수 있겠죠. 로봇이 판단을 했는데 사람이 아니구나 물어야겠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로봇기에 팔과 다리가 있어요. 제어해야죠, 여러분들. 팔, 다리 적응.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 기술력이에요. 우리 그래서 EBS 같은 데 보게 되면 로봇이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게 제어 기술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로봇을 움직이는 부품이 필요하죠, 여러분들. 센서도 있어야 되고, 구동기도 있어야 되고, 제어기도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건 약간 하드웨어 쪽으로 가겠죠. 이 핵심 기술이에요. 그 회사가 과연 무엇을 잘 만드는 쪽인가? 지금 로봇을 볼 때 이렇게 봐야 돼요. 우선 산업용 로봇인지 지능형 로봇인지 무엇을 잘하는 회사인지 그 중에서도 지능 쪽을 잘하고 있는 쪽인지 제어 쪽을 잘하고 있는 건지 부품 쪽을 잘하고 있는 쪽인지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이 부분을 잘 그러니까 AI하고는 좀 다른 문제예요. AI하고는. 자, 뒤에 보겠지만 자, 속도 한번 내보죠, 여러분들. 자, 요번부터는 앞으로 이제 4강 남았는데 우리가 섹터별로 다루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아까 뭐라고 써놨죠? 물류. 예시입니다, 여러분들. 예시. 산업용 로봇부터 물류. 지능형 로봇부터 가정이라고 써볼게요. 지능형 로봇은 여러분들 이 산업용 로봇을 제외한 제품이에요. 아까 뭐 갈고리 같은 거 우리 포크레인 다리가 찍 집어서 이렇게 찡 올리는 쿠팡 같은 데 물려져 있는 그걸 제외한 제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현재 움직이는 테마는 뭐냐면요. 지능형 로봇이에요. 여기서 시사하는 바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금 더 지능형 로봇이 실생활에 접목도가 높다는 거죠. 이게 높다는 거고. 그렇죠? 앞으로 테마가 좀 더 불어서 지금 물류가 크니까 이 산업용 로봇에 관해서 매출이 발생되는 기업은 아직 주가가 갔는지 안 갔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 그죠? 이 두 가지고. 정부는 차세대 신성장 동력으로는 지능형 로봇을 이야기했어요. 네. 이거는 맞습니다. 지금 로봇 기술은 여러분들 일본이 1인자예요. 일본이. 미국도 일본에 대해 아직 안 됩니다. 지금. 순위로 좀 따지게 되면 정말 의외인데 여러분들 일본 2위가 중국입니다. 중국이 생각보다 로봇 강국이에요. 3위가 미국, 한국 순위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가요. 이렇게 평가를 받는데 지금 산업용 로봇이냐 지능형 로봇이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갑자기 이걸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게 예시입니다. 예시라고 써놨고요.
이런 거 이제 좋아하시죠, 우리 시청자분들. 로봇 관련 주문 기술인데 뭐 마인드랩 요새 주가 많이 갔죠. 차트까지 볼 시간이 없을 거 아니에요. 벌써 40분이라서. 여기는 여러분 이게 로봇인가요? 제가 로봇 관련 주문 기술이라고 써놨는데 여기 AI 기초 알고리즘 개발하는 데입니다. AI예요. 제가 빨간 술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본질적 요소가 틀려요. 유진 로봇은 뭐냐? 청소 지능형 엔터 로봇 개발합니다. 청소 뭐? 집에 청소하는 청소형 청소 로봇. 그 다음에 엔터 로봇 개발해요. HP 시스템즈도 최근에 많이 갔죠, 여러분들 주가. 여기 제가 파란 걸로 해놨습니다. 이거 뭐라고요? 산업 현장에서 자동 이송 작업을 하는 게 HP 시스템즈예요. 다 다르죠, 지금. 여기 뭡니까? AI. 여기는요, 지금 지능형. 여기는요, 산업용. 스맥은요, 공작기계 산업용 로봇 제조 판매예요. 여기도 산업용. 그 외에 여러분도 많아요. 로보로보, 셀바스 AI, 휴림 로봇, 레인보우틱스. 레인보우틱스 왜 빨간 수술로 해놨냐? 레인보우틱스 공모청약할 때 여러분들 경쟁률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주가가. 아니 그 공모청약이. 레인보우틱스 주가 잠깐 보실까요? 이거 보고 이제 차트 끌 것 같은데. 자, 차트 모습 좀 보시죠. 자, 여러분들 굉장히 충격되실 텐데 뭐 이거 따끈따끈합니다. 신규 상장주니까. 요만큼 갔어요. 지금. 이거 완벽하게 버블이죠. 이거 완벽하게 버블입니다. 주가 이게 뭐 12,000원부터 지금 97,500원까지 갔는데 뭐 예전에 네옴시티 한미글로벌 보는 것 같은데 자, 아까 우리 LG전자 로보스타 봤잖아요. 로보스타는 매출이 얼마였죠? 1,000억 정도, 2,000억 정도. 이게 뭐야 이러실 겁니다. 이거 지금 다 우리 피디님이 알아서 다 보이게끔 했던 게 2017, 2018, 2019, 2020, 2021년 다 적자예요. 더 충격적인 거 뭐냐? 2021년 매출이 90억이에요. 지금. 주가가 지금 거의 97,000원입니다. 이거 말이 되나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100억도 못 버는 매출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죠. 에이, 무슨 소리야. 주가만 가게 되지.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저는 여기서 고점에서 달려들어서 실패하시지 않기 위해서, 실패하지 말라고 하기 위해서 자, 더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도 지금 여러분들 제가 좀 두껍게 했는데 위험했어요. 지금 위험했다고요. 제 두껍게 표시했습니다. 여기 기관 행보도 아슬아슬했어요. 정말로 이때 지금이 무슨 단계다? 모멘텀 단계잖아요. 오늘도 뉴스플로우가 나왔는데 이게 안 나와줬잖아요. 그럼 이렇게 안 됩니다. 근데 매출액 100억짜리가 지금 이제 1분기 분명히 제가 순서를 써드렸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앞으로 지배구조가 어떻게 된다? 1번 뭐다? 양회. 2번 뭐다? 1분기 수출, 실적. 3번 뭐다? 미국 금리 스탠스. 이게 기준 계속 변하죠, 여러분. 1월 달에 어떻습니까? 연말에 금리 인하할 것이다. 이게 계속 변해요. 이제 이거 넘어가면 3월 4일 날, 3월 4일, 5일 날 하거든요. 3월에. 이거 끝납니다. 1분기 실적 나오면 끝나요. 이런 기업들은요. 이렇게 해요. 테마만 식으면 끝나요. 그러니까 뭐 여기 정도에서 내 달려들어 보겠다. 그거는 가능하죠. 여기도 진짜 위험한 자리였어요. 근데 여기서 달려든다? 그거는 판단의 몫에 맡기겠습니다. 여기 아까 보셨어요. 매출 100억도 안 되는 거. 네. 자, 하나 더 보죠. 이 마인즈랩입니다. 10,000원부터 여기 30,000원까지 갔어요. 주가 눌렀다가 이거는 지금 고점 돌파도 안 되고 있어요. 실적 볼까요? 이거 여러분들 확인하십시오. 이거 2022년까지 나왔는데 적자. 네. 더 웃긴 거는
2020년에는 100억이었어요. 2019년에 106억. 작년에는 재작년에 80억이던 작년에 매출액이 거꾸로 떨어져요. 이건 뭐죠? 회사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떨어진다는 건 금리 인상 때문인가? 저는 아직 기술력으로 매출과 영업이익 성장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반증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멘텀, 정부 정책과 맞물린 아까 과기부에서 이야기했던 이런 부분들이 시너지 효과를 타면서 가긴 했는데 지금 정말 잘 들고 나왔죠, 오늘. 오늘도 로봇 관련주가 갔어요. 지금 달려들어서는 절대 좋은 결과물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알 수 있겠죠. 아,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AI였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산업용이었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지능용이었구나. 이런 걸 평가할 수 있는 잣대가 돼요. 잘 구분하셔가지고 정말로 어떠한 기술력과 접목 요소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모두가 거품이 끼어 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남았으니까. 자, 이제부터는 우린 다르겠습니다. AI하고 로봇하고 같이 쓰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 또 우리 PD님이 조금 쉬시다 나왔는데 우리 PD님 보고 계시겠지만 나의 선택은 뭔가? 여러분은 로봇입니까? AI입니까? 고민이 되시죠? 네. 저는 요거 하겠습니다. 저는 분명 AI도 필요하지만 로봇이 아까 봤잖아요. 지능형 로봇이 실생활 접목도가 조금 더 높으니까. 자,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오픈 AI 챗봇이 등장했어요. 챗봇. 제가 오늘 챗봇을 3시간 동안 두들기러 왔습니다. 월에 여러분들 제가 정확히 설명드릴게요. GPT가 여러분들 GPT가 가장 낫습니다. 무료가 있고요. 무료가. 자기가 조금 더 접근 권한을 높인다든지 구체적인 것을 거기 써 있어요. 이렇게 프리오리티 이렇게 써 있거든요. XX2 이렇게 써 있는데 하려면 월에 20불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율이 1,300에 한 26,000원 정도? 이게 나타났는데 챗봇 열풍이 불었어요. 원인은 이제 학습, 미래 통계 예측입니다. 그 데이터를 막 쌓아놨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질문을 타닥타닥 올리면 데이터 센터에 저장이 타닥 되겠죠. 그래서 답변을 해요. 예전에 AI 챗봇이 없었냐? 여러분 있었어요. 그거를 선언형 챗봇이라고 합니다. 네.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포털 사이트에 가서 질문 같은 거 올리잖아요. 간단하게 단일 문장 정도. 있었어요. 그게 구체화된 게 대화형 기능으로 바뀐 겁니다. 실제로 로스쿨 의사 입학하고 시험을 통과하는 수준의 답변이라고 해요. 실제로. 뭐 깔아놨겠죠. 근데 단점은 데이터가 부족하잖아요. 굉장히 부정확합니다. 제가 오늘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정보 침해 요소가 상당히 높습니다. 한번 노출이 되기 시작하면 자, 제가 장담하건대 이게 챗봇이에요. 챗봇이란 건 뭐냐? 글로 물으면 답을 글로 해요. 사진 안 되고요. 동영상 안 나옵니다. 왜 그렇게 해놨을까요? 이것 때문이에요. 제가 봤을 때 이 사진하고 동영상이 첨부됐다. 챗봇이 GTP가 이렇게 말합니다. 구글 가서 찾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개인 침해가 엄청났을 겁니다. 제가 실례를 보여드릴게요. 오늘 정말 웃긴 건데 이거는 GPT 웹사이트 트래픽입니다. 1월 달에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다 이걸 하는데 제가 오늘 질문을 해봤습니다. 이 GPT 실제 모습이에요. 뭐 이토마토에 있는 피디님 이름들도 다 넣어보고 다 해봤어요. 2024년 대한민국 증시 전망. 제가 이렇게 질문하니까 이렇게 나와요. 2024년 대한민국 증시에 대한 전망은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다음과 같은 주요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 걸로 예상됩니다. 답변이 정말 괜찮습니다. 경제 회복. 이거는 좀 긴가민가고 2020년도 경제는 대한민국 경제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거 좀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금리 이야기를 합니다. 챗봇이.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과 함께 대한민국 금리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기업의 이자 부담 증가, 소비 감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물가는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억제가 안 되고 있어요. 그 다음 국제유가. 이거 진짜 답변이 와, 제가 깜짝 놀랐는데 국제유가 오페크에서 생산 감축 결정과 이게 정말 여러분 중요해요. 여기 제가 별표 5개 드릴게요.
이게 제가 양회 때 이야기한 건데 중국 경제 회복 등으로 인해 국제 유가 상승이 예상됩니다. 이 문장이 시사하는 바가 여러분 진짜 큽니다. 제가 양해가 벌어지면 뭐라 그랬죠? 물가가 더 올라갈 수 있어요. 네. 내수 위주의 아마 경제 정책을 펼치게 되면 당연히 좋지 않고요. 중국 경기 회복도 그러면 유가들이 올라가게 되면 단일 물가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중앙은행 다 뭐 하죠? 물가 잡기 위한 거. 안 되죠. 답변이 정말 신박합니다. 신뢰로 했는데 근데 뒤에 뭐라고 나오냐? 와 좋다. 근데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가장 관심 있는 거. 자, FOMC는 앞으로 금리 인상 몇 번 할까?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이렇게 답합니다. 앞으로 얼마나 금리를 인상할 건지에 대해서 정확한 예측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근데 엉뚱한 답변 내렸습니다. 2021년 3월 이후 금리를 인상하지 않았다. 답이 엉망진창이죠. 네. 지금 자이언트 정확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2019년 뉴욕거래소 크래프트 ETF 상장할 때 클로징 벨 세러머니에 참석한 김민주 전문가에 대해서 알려. 진짜 답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2019년 제가 6월 6일 날 뉴욕거래소 갔는데 뉴욕거래소 크래프트 ETF 상장에 참여한 김민주 전문가는 참석하였고 상장에 뭐 어쩌고저쩌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가 사기 못 쳐요. 정말 웃깁니다. 지금 무슨 시간이죠? 배우에 산다.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명예의 복귀에 출연하는 김민준 전문가에 대해서 알려줘. 명예의 복귀는 대한민국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김민준 전문가 이 프로그램에서 경제학 박사로 소개된 이슈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컨설턴트도 한 명이고 경제학 전공을 있고 국내외 금융기관 근무하면서 경제전문 실무 경험 쌓았다. 깜짝 놀랐습니다. 상당히 정확하죠. 소름 돋았습니다. 제가 2019년에 4년 전에 5년 전에 미국에 간 날짜까지 나와요. 그러면 얼마나 정확성이 뛰어난지도 알겠죠. 근데 문제점이 뭐냐면 AI냐 로봇이냐를 선택할 때 AI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공지능도 테마일 뿐이에요. 지금 현재 국내 지능형 로봇의 단점이 뭐냐면 여러분들 국내 기업 교육, 청소, 엔터 여기에 국한돼 있어요. 특히나 홈 가전 로봇 중심입니다. 홈 가전. 그렇죠? 매출 규모가 상당히 미미해요. 그래서 아까 차트를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원천 기술도 굉장히 미흡합니다. 그리고 부품이 다 해외 의존이에요. 시장에 대한 수요 창출은 분명히 될 거예요. 근데 취약해요, 역량이. 그 다음에 기업의 전문성도 떨어집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로봇 시장에 대한 게 좀 그렇고. 자, 뭐 마지막 남은 게 있는데 뭐 이렇게 제목만 좀 보시죠. 시간이 다 돼가지고 AI 게임 체인저냐 버블이냐. AI 챗봇 이슈도 있었고 변화의 트렌드는 맞지만 아직은 버블인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차라리 여기만 보시죠. 좀 더 본질에 가까운 요소로 접근하십시오. AI 가야 된다. 반도체 필요합니다. HBM.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 한 번씩 GPT 들어가 보셔서 AI 질문도 좀 해보시고 우리 로봇 시장이 아직은 좀 홈 가전 상태에 머물러 있다. 그리고 실적이 미미한 수준이 되기 때문에 달려드는 매매나 장기 성장 투자를 보고 아직까지 투자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은 조금 먼 미래 이야기지 않나. 뭐 준비한 과정은 많습니다만은 굉장히 짧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인 파트, 2차 전지 파트를 조금 더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항상 성공 투자하시고 주식시장에 시간은 내 편이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이었습니다.